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분 권리 찾기를 도와드릴 노무사 이메인입니다. 오늘은 6차 시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종합지원센터에서 노무 상담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 같아요. 그만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퇴직해야 받을 수 있는 이제 정부의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재가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한 센터에서 오전, 오후 나눠서 그 어르신을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전에는 A센터, 오후에는 B센터 이런 식으로 여러 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에 모든 센터에서 다 퇴직을 해야지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A센터는 퇴직하고 B센터는 다니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예 실직이 되었을 때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역산해서 본다는 거니까 퇴직일로부터 이게 18개월 사이에 A센터에서 일한 것도 있고 B센터, C센터에서 일한 것도 있고 이렇게 센터별로 이제 다르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센터가 같냐 다르냐와 상관없이 이직일 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다면 그걸 모두 보겠다는 것이 이제 실업급여 이 수급 요건 1번입니다. 그리고 그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일반 근로자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는 것이 우리가 180일이면 이제 한 1개월을 30일로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면 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180일은 그 임금이 지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 5일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일에 주휴수당 6일까 하루치 해가지고 총 6일, 일주일 중 6일을 유급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빠지는 거기 때문에 180일이어도 6개월만 일했다고 하면은 이제 실업급여 그 일수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7일, 만약에 7개월, 내가 뭐 일주일에 근무 일수가 3일, 4일밖에 안 된다 그러면 8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6개월하고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잘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두 번째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를 할 때 그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해요.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퇴사를 당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로자는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데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퇴사를 하게 된 이런 상황을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비자발적 사유란 권고사직, 이제 이거 권고사직도 회사의 권유로 사직도 이제 센터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니까 센터의 권유로. 그리고 이제 해고되고 이런 상황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사직 상황에서도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서로 노사 간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거여서 보통은 센터가 권유해서 권고사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자가 권유해서 퇴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권고사직은 모두 노동자든 사용자든 양쪽에 이제 권유로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업급여가 되는 것은 회사의 권유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요거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고용센터에서 이제 구직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잖아요.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한 이후에 확인이 되는 것이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퇴직을 앞두고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2번이신 것 같아요. 특히나 2번. 우리가 앞서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업급여는 이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4가지 요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게 아닌데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인데 마치 비자발적인 것처럼 꾸며서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됐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이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센터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든지 부정수급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단순히 내가 받았던 실업급여만 이제 반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실업급여가 이제 제한이 앞으로 신청할 실업급여도 제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것 이외에 최대 5배 이상으로 추가 징수가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아주 이제 중대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잘 확인해 보시고 이제 억지로 너무 실업급여를 하시다가 큰일이 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자, 제가 앞서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7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가져왔는데 사실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흔한 경우라서 우선은 이 7가지 예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질병으로 아픈데 센터가 이제 휴직기나 병가도 안 주고 이런 상황이고 더 쉬운 업무를 바꾸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 이때 실업급여가 개인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때에는 이 개인 질병으로 이제 이 개인 질병을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냐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적어도 3개월 이상 여러분들이 개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정도 된다는 그 의사 선생님의 소견, 진단이 있어야 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휴직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개인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여러분이 다니시는 병원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휴직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그 고용센터를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 고용센터가 선생님들한테 서식을 하나 줍니다. 요거를 이제 그 센터에다가 받아서 제출을 하세요라고 하거든요. 센터에 확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니시는 병원과 센터의 협조로 이런 1번 사유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방문요양 그리고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치매 어르신이나 이렇게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는 어르신을 돌볼 경우에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그런 경험 그런 이제 이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일을 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고 그럴 때도 이제 성희롱과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다니던 센터가 이사를 가서 내가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으로 3시간이 넘게 걸린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직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았거나 휴업수당을 70% 미만으로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차시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그 강의 내용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이제 그 강의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더라도 심리상담이나 성희롱 등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시면 장기요양요원, 고충종합상담 등등 골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